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후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눌림이 있었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변동성 매도와 함께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채권과 골드가 눌리고 구리와 기름을 포함한 산업재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월요일에 쌓은 선물 쇼포지션을 한 3천억치였는데 그걸 5분 만에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등락을 보였습니다. 홍콩 시장이 등락에 연동되어 11시경 잠시 313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미결제 약정 증가를 동반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장 마감까지 한 번도 미결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채 하루에 2,000계약이 넘는 미결제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가장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경우 미결제 약정이 의미 있는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추적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디가 됐던 하락이 나온다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대량의 미결제 약정 증가에 버금가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 하며, 또 상승이 나온다면 이번 월물 들어서 새로운 고점인 314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되던 이제는 따라가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한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물 베이시스를 보겠는데요. 장중에 지수가 평균 가격 대비 하락해서 끝나지만 선물 베이시스는 이번 물 들어서 이론 베이시스에 가장 근접한 강세로 마감했죠. 즉, 전일이 장중 눌림은 청산이 눌림인 것이지 신규 매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강세를 동반한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에서도 장중에 눌림이 있었지만 콜 클래스에서의 미결 증가는 그닥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풋 클래스의 미결 증가 또한 사실상 중립에 가까워서 전체 방향성 흐름은 이제는 상방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금액은 적지만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같은 인덱스 바스켓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아쉬운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1분기 마감을 앞두고 현물 바스켓을 공격적으로 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 또한 오랫동안 횡보를 한 만큼 이 포모성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또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봅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유럽 세수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개장과 함께 지수 선물이 튀기 시작하면서 채권도 하락하고 유로화는 올랐으며 엔화는 내리고 금이 내리는 전형적인 리스크 온이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할 때 이미 1.5% 넘게 올라서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은 더 빠졌지만 지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린 양봉과 또 추가의 양봉이 나왔다는 점은 하루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음과 동시에 5일선 전환이 나타날 수 있음도 보여주는데요. 이번 SVB 사태 이후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채권 시장에서만큼은 대단한 변동성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지수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또 장중 조정 또한 이게 무슨 조정인가 싶을 정도로 얼마 하락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인데요. 오늘 유럽 변동성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해서 이제 24포인트대까지 내려왔어요. 월요일 시가의 변동성이 34포인트였는데 순식간에 변동성이 급락한 것입니다.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UBS를 포함한 은행 주식이었는데요. UBS 주식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얘가 UBS 주식이에요. 네, 14달러에서 하루 만에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 만에 19달러까지 거의 정상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CDS 스프레드도 한번 볼까요? UBS의 CDS 스프레드도 하루 만에 다시 83포인트까지 82p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위기는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기존 유럽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가 뱅킹 섹터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만으로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제 유럽 시장 마감에 대한 코멘트가 이길 FOMC 이벤트를 경계하여 지수는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FOMC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크레딧 스위스 AT1 소동이 가라앉으면서 시장이 안도를 찾았습니다. 뭐 이런 게 주를 이루었어요. 즉 이번 이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FOMC에서 25bp 인상을 하는 등 기존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시장이 추가로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 세션 시작 전부터 눌리기 시작한 채권은 미국 세션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눌렸는데요. 미국 본장 개장 후 나스닥이 눌릴 때 잠시 채권 시장이 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리스크 온이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이것은 SVB 이슈 전이 채권 눌림은 오버액션이었고 SVB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이 정상화된 것이며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으로 채권이 오른 것도 그것도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데이터 디펜던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수요일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바꾸거나 하진 않겠지만 기자회견이 조금이라도 도비시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채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의 채권 가격 상승은 며칠 동안 일어났던 채권 가격의 상승이 흐름과 다를 거예요. 그 주가와 관계없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 채권 가격이 살살살 오른다. 그러면 채권 변동성 지수는 정점을 찍고 또 내려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두 리스크 온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무브 인덱스를 볼까요? 채권 변동성을 보면 그때 이제는 200포인트, 그러니까 198포인트까지 뛰었다가 이제 다시 162포인트까지 내려왔죠. BP까지 내려왔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3월 15일에 기록한 게 이제 198포인트,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162포인트. 이 며칠 동안은 채권 가격이 오를 때 변동성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FOMC 이후에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서 채권 변동성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 뭐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상품 시장 또한 리스크 온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계속 상승했죠. 그러면서 유럽 세션에서 톤당 8,80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어요. 미국 세션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여전히 양봉을 지속하는 모습이었고, 또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약간 눌림이 있었지만 유럽 세션 직후 러시아 부총리가 원유 생산량을 6월까지 감산된 수준에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레벨업 시도가 나타나게 됐어요. 결국 현물 마감 무렵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텍사스 기름은 69.77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는 조금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름이 추세 상승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저점권에서의 변동성 장세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어제는 산업재가 크게 오르고 골드가 무려 40달러가 빠지는 등 전체 상품 시장은 리스크 온이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의 리스크 온 흐름이 고르게 확산되자 본장 개장 전에 러셀은 2% 넘게 상승한 등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다가 이 초반 30분 동안 숏스퀴즈를 보인 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럽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이 눌리고, 그리고 나서 유럽 마감 후에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죠. 그래서 4시 40분에는 나스닥 선물이 12,898포인트를 기록하는 그런 폭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상승에 대한 1등 공신을 뽑는다면 변동성 매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변동성 지수는 21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내일이 변동성 선물 3월물 만기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여하튼 오늘의 변동성 하락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변동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2주 전에 SVB 이슈가 회자된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변동성 하락 속도가 좀 더뎌질 것 같은데요. 아직 FRC 주가, 한번 볼까요? FRC 주가도. 퍼스트 리퍼블릭 그 뱅크인데 못 올랐어요. 어제 3데이로 보면 그냥 잠깐 뭐 얼굴 들었다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직 FRC 사태가 해소된 거 아닙니다. 뭐 장중에 루머는 있었죠. 옐런이 모든 은행에 그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직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행이 파산 이슈는 뭐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은행이 이미 신뢰를 좀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중 변동성 상승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큰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모든 문제라는 게 이 처음에 이슈가 되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상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즉 빅스 23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이 4번 정도의 피레침이 나왔을 때 그 구간들은 뭐 SBB, FRC 그리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그런 이벤트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은행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변동성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일 FOMC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채권 변동성도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는 별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주도한 것은 변동성 매도에 의한 대형주 중심의 인덱스 매수도 있지만 뭐 금융주들이라든지 기름 주식들 이런 굴뚝 주식들이 반등도 눈에 띄는데요. 이제 1분기 말에 가까워지는 이상 현물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오늘까지 양봉이 연속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루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주요 저항선들을 지금 위로 강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리스크 온이 연속되고 있어서 지수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글로벌 변동성 하락에 맞추어서 우선 변동성 매도가 나오겠지만 시장은 하락이 일단은 끝났다고 봐요.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언급했듯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모두 손절매하고 풋레이쇼 스프레드의 비율도 다시 변동성 매도로 조정한 상황에서 오늘은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쌓으면서 양매도 포지션에 콜옵션 매수까지 섞어서 콜 클래스는 낮은 비율이 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해서 전체 델타를 롱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조변 석계가 있나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트레이더가 조변 석계한 것은 죄가 아니라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멤버십이 아닌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 조변 석계하는 타이밍이 뒷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실시간으로 보지 않은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트레이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하튼 재반 상황이 지금 모두 리스크 온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숏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특별히 우리 시장은 방향성이 새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선물 미결제 확정이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시장 상승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채권 선물 매수 포지션은 잡았다가 청산하고 나왔는데요. 채권 풋매도 포지션은 혹시라도 여기서 채권이 더 눌리게 되면 더 늘릴 것입니다. 전일 러셀을 매수해서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일부는 오버나이스를 했어요. 이번 SBB 이슈에서 러셀이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변동성 매도와 함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러셀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고 봐요. 그래서 FOMC 이후에 러셀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저는 강한 양봉으로 화답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